언제부턴가 남편이 우리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나요? 남편이 원래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외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남편이 대화를 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의 언어 능력은 선천적으로 여성들의 언어 능력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언어를 처리하는 속도나 양이 여성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이건 이미 뇌과학 분야에서는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속도를 남편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악순환이 되죠. 우리가 말을 막 빨리 해서 남편이 못 알아듣는 것 같거나 호응이 없게 되면 우리가 먼저 너무 답답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차 똑같은 설명을 더 빠르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못 알아듣고 버벅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다른 주제들을 빨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점점 우리 남편들은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치에 계속 다다르고 있을 겁니다. 대화를 빨리 끝내고만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너무 빨리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남편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 시간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말을 천천히 해보시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핵심이나 결론을 먼저 빨리 이야기를 해주고 그 뒤에 천천히 부연 설명해드리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대답도 적극적이지 않고 피곤한 표정을 하면서 대답을 무신경하게 하고 있다면 내 남편이 언어 기능의 한계에 도달했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대화를 신속하게 종료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일을 꺼내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이 떠올라지고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공감받고 싶거나 남편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행동들을 잠깐 상기시켜서 앞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순간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변명하고 해명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도 똑같이 예전의 기억을 끄집어와서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양상의 대화가 한두 번만 반복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와 말을 섞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즐겁게 대화를 잘 하다가도 과거 얘기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대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과거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남편과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과거의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거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문제를 언급하는 게 남편과의 대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요. 남편이 우리의 대화를 피하려고 만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지 않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과거 얘기를 꺼내면 남편이 우리와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과거의 일로 남편을 꼬집어서 급하게 결론을 짓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일단은 남편과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열어두시고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남편과 어차피 하루 이틀 사실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는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 아예 주제를 벗어나서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하는 중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도대체 왜? 라고 하면서 계속 끼어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제스처를 남편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질 겁니다. 본인도 알아요. 자신이 아내보다 말을 별로 잘 하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자신감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말을 자르는 것 같다? 답답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 당연히 아내와의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신은 자존심 상하고 무시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자존심을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 주장을 끝까지 잡아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말로는 절대 못 이길 것 같으니 자기를 무시했다느니 인정해주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
소리를 지르기도 할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방금 말씀드린 반응들을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남편과 대화가 정말 잘 될 겁니다. 남편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 그거 정말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끼어들고 싶고 아니라고 하고 싶고 왜라고 물어보면서 부연 설명 빨리 해 라고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만 멈추시고 바꿔 나간다면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남죠. 남편이 딴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라는 의문인 거죠. 그럴 때는 남편의 말이 끝나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정리해 주세요. 너가 한 말이 이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가 한 말이 지금 이렇고 이렇다는 건데 이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편이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한 말을 번복하거나 딴소리를 하고 있었다면 원래 주제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끼어들지 않고 남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다 보면 남편은 우리와 대화를 더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억지 주장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것들도 많이 줄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떠셨나요? 남편이 우리와의 대화를 피할 때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물론 남편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조건 우리에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우리와의 대화를 망친다고 해서 남편한테 문제가 있으니 나도 대화를 안 하겠다 라고 마음먹는 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남편보다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꼭 남편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